이방인은 묘회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그런지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사자춤을 추는 여자아이는 여전히 기운이 넘치는 듯 거리에서 장난을 치며 놀았어요. 그때 이방인의 눈에 짙은 색의 작은 건물이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 희연관이었어요. 차분하고도 진중한 필치였죠. 안쪽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는데 여자가 무언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어요. 그건 모르죠. 이방인은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열고 문턱을 넘었어요. 문이 닫히자 건물 밖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차단됐어요. 작은 건물 안은 무척 조용했어요. 옅은 먹향만이 대나무 숲 바람 소리와 함께 공기 중에 퍼져 있었죠. 무대 위에는 하얀 옷을 입은 낯익은 여자가 난간에 기대고 서 있었고 무대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방인이 무대 앞으로 다가가자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접고는 다가온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여자가 싱긋 웃었어요. 농담도 참. 제 희연관에 처음 오신 거 아닌가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다짜고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다니. 이야기꾼으로서 자존심 상하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도원 묘회는 나흘 동안 열려요. 첫째 날에는 손님을 맞이하면서 즐겁게 보내죠. 당신이 오늘 그런 것처럼요. 둘째 날에는 꽃선녀께 공양해요. 인연이 있는 사람이 제물을 바치고 제례를 지내면 봄꽃이 필 무렵 등나무꽃 선녀가 신통한 힘을 되찾게 되죠. 셋째 날에는 소원을 적은 쪽지를 등나무 가지에 매달고 자신이 적은 소원을 꽃선녀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어요. 넷째 날에는 등나무꽃 선녀가 모든 소원을 살펴봐요. 그런 다음 소원을 꽃등으로 만들어 높이 띄워 올리죠. 하늘 위에 있는 신께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묘회는 끝이 나고 소원을 비는 것도 마무리돼요. 꽃선녀의 보살핌 속에서 신들이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죠. 그걸 노린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야기는 기괴하고 신기하며 곱씹어 생각할수록 무언가가 떠오르고 진실을 맛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야기의 매력이 아닌가요? 거기에 자극적인 장면을 조금 더 첨가하면 완벽할 거예요.
사람이 가면을 쓰는 건 요괴가 팔을 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과 욕망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죠. 가장 진실하고 귀중한 건 결국 그 마음일 뿐이에요. 자, 잡담은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새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계속 써내려가야 해요. 안 그러면 멋진 묘회를 놓치고 말 테니까요. 거리에 나가보세요. 재밌는 걸 보게 되면 돌아와서 제게도 알려주세요. 이야기 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듣고 싶거든 공연이 시작할 때 오세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곳에서 저 유구는 그저 이야기꾼일 뿐이니까요. 당신은 아직 제 이야기의 여주인공을 만나지 못했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람, 그리고 마음이에요. 그걸 찾아보세요. 묘회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지금 여기에서 멈추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계속 이어져야 해요.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제가 이렇게 먼 길을 왔잖아요. 신입 스크립터! 저기 좀 봐! 어른들 말이 진짜였네! 새해에 추는 사자춤은 정말 다르구나! 저번에 금해항에 갔을 때는 길이 너무 멀어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을이었어! 진짜 축제 같다! 나 이렇게 진짜로 새해를 맞이하는 거 처음 봐! 정말요? 저 좀 무거운데요? 신입 스크립터는 절 안아줄 때마다 매번 숨을 헐떡였거든요. 고맙습니다. 이야, 어흥님 나가신다. 내가 자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조용. 눈 깜빡이지 마. 이방인은 다시 등나무 여관 입구로 갔어요. 그런데 검붉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문에는 검은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묻어 있었고 시든 덩굴이 늘어져 있었어요. 여긴 쥐죽은 듯 조용했고 시끌벅적한 묘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에 바짝 다가가 보니 웃고 떠드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며 알 수 없는 향이 났어요. 이방인은 어쩐 일인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젖히고 하얀 빛으로 들어갔어요. 입을 맞춰야 깰 정도로 깊게 잠들었던데? 그렇게 부끄러워? 뽀뽀한 거 가지고 이렇게 긴장할 것까지야. 됐어, 장난 안 할게. 아까 그거 꽃잎이 입술에 닿은 거였어. 난 몸이 약해서 그렇게 민첩하지 않아. 뽀뽀를 하자마자 그렇게 빨리 도망치진 못해. 오랫동안 꽃이 피어나지 않았는데 마침 널 만났으니 이것도 인연인가 봐. 자기는 이름이 뭐야? 난 천년 등나무의 꽃을 지키는
잉잉이라고 해. 여물다라는 뜻의 잉. 같은 거 2개. 기억하겠어? 그거 알아? 나 너처럼 입은 사람은 처음 봐. 이 희끄무레한 두루마기 요즘 새로 유행하는 거야? 신식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이상한 데로 온 건가? 동방대륙? 거기가 어딘데? 신경 쓸 거 없어. 여긴 외지인들이 자주 찾아와서 이제 익숙해. 너는 좀 어때? 묘해에서는 대부분 지역 풍습이 반영되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것도 많고 네가 처음 와서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아? 요괴?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이네. 여기 주민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야. 정 많고 세심하지. 다들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며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렸어. 아, 지하 격투장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 그런 연약한 몸으로 가서 싸우라는 건 아니야. 그냥 구경하라고. 차라도 내줘야 했는데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사자춤? 너무 오랫동안 잠들었던 탓에 잠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가봤자 폐만 끼칠 거야. 모처럼 이렇게 왔는데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면서 새해 맞이하고 가. 그러라고 묘회가 열리는 거잖아. 다만 너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말고. 여기에선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하긴. 자, 이거 줄게. 이 묘회에서 가장 유명한 건 천년 등나무야. 꽃이 영험하기로 소문났거든.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대. 내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생각한 다음 종이에 적어봐. 향을 피운 다음에 그걸 꽃이 핀 등나무 가지에 매달면 돼. 조금 이르긴 해도 꽃의 신이 이미 널 기억했어. 그러니까 분명 네 소원을 확인해 주실 거야.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급할 거 없어. 그냥 좋은 일이 생기길 기원하는 거야. 오랜만에 새로운 친구 만났는데 벌써 또 잠이 오네. 난 좀 자야겠다. 미안. 배웅은 못 해줄 것 같아. 혼자 문 열고 나갈 수 있겠지? 사람 불러서 마중 와달라고 할까? 네가 무언가 소원을 빌기로 했다면 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새해 복 많이 받아. 바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등나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이 방에는 여관 밖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문은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었던 것처럼 굳게 잠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든 채 처마 아래 늘어져 있던 덩굴이 파릇해졌고 꽃잎이 흩날렸죠. 이 전과는 분명 다른 풍경이었어요. 당신은 그 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죠. 설마 아직도 그 신기한 인연을, 그 아름다운 등나무꽃 선녀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운명을 따르세요.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지금 바로 다시 만나는 건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잠깐 쉬게 두고 이따 다시 오는 게 어때요? 이 틈에 묘회를 둘러보고 재밌는 이야깃거리를 모아서 다음 만남 때 그녀에게 들려주세요. 그 사람도 당신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난 그들의 속박을 풀어줄 거야. 내가 자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장난감들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시간이야. 가봐. 이곳엔 악령이 살아서 음기가 강해요. 시주님, 오래 머물러선 안 돼요. 난 시끄러워. 조용.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방인은 더욱 피곤해졌고 순간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도 잊은 채로 말이에요. 이방인이 비틀거리며 누군가의 형체와 부딪혔어요. 정신이 희미한 와중에 고개를 들어보니 사방이 흐릿하고 흐트러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하늘 아래 보랏빛이 흔들리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죠. 처마에 등나무꽃이 가득 피어 꽃이 온 거리를 가득 메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짙은 꽃향기와 누구의 것인지 모를 웃음소리가 비몽사몽인 이방인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당연히 꽃이 만개한 깊은 곳으로 가야죠.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 검붉은색 대문이 충격을 받으며 열렸어요. 이방인은 술에 취약이라도 한 듯 몸을 휘청거렸고 등나무 여관이라고 적혀있는 현판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여관 안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올려다보니 부러진 나무와 허물어진 담벼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금 이곳은 찬란한 불빛과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였고 정신이 어지러울 만큼 시끌벅적했죠.
당신은 여기에서 봤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등나무꽃 선녀라고 소개한 여자를 떠올렸어요. 여기에요. 그녀 한 명뿐이 아니라 아리따운 미인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이들은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은 채 당신을 둘러싸고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머,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어떤 기쁨을 찾아오셨나요? 어디 볼까요? 옷차림을 보니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제가... 아무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아름다운 여자들은 옷자락을 흩날리며 당신을 에워쌌고 이들의 눈빛은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죠. 그녀들은 웃고 떠들며 당신에게 손길을 보내왔어요. 또다시 웃음바다가 되더니 흐릿한 얼굴을 한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어요. 연한 보라색 옷이 구름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했죠. 똑똑히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기, 나 찾고 있었어? 여자가 당신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 차갑고 매끄러운 손가락이 당신의 피부에 닿자 어쩐 일인지 불에 댄 듯 뜨거웠어요. 당신은 손을 빼내고 싶었지만 여자는 당신의 손을 단단히 붙잡은 채 놓지 않았고 손가락이 맞닿을 때의 뜨거운 감촉이 온몸을 움켜잡듯 옥신거리게 했어요. 저기, 이렇게 허약한 몸으로 날 보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못 말려. 그렇다면 내가 잘 모셔줘야지. 오늘 밤 첫 손님이자 유일한 손님으로 말이야. 당신은 손을 빼낼 수가 없었어요. 그녀에게 붙잡힌 채 맥없이 휘청거리며 긴 복도를 지났죠. 당신들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양옆에 있는 문간들을 지나쳤어요. 방 안에는 전부 똑같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빛이 넘쳐 흐르고 있었죠. 당신을 이끄는 여자의 웃음소리에 당신은 가슴이 떨려왔어요. 첫 번째 방에 들어가자 잉잉이 당신을 보며 싱긋 웃었어요. 두 번째 방에서는 그녀가 당신의 허리를 감쌌어요. 세 번째 방에서는 감미로운 술에 옷이 흠뻑 젖었어요. 네 번째 방에서는 붉은 입술이 당신의 귓가에 닿았어요. 그 그림자들과 소리는 당신이기도 했고 당신이 아니기도 했어요. 아직도 저항하는 건가요? 방문객이든 관객이든 아니면 국장님이든 당신은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운명에 맡기고 마음껏 음미해보세요. 알겠어. 알겠다구. 여자가 이번엔 정말로 멈추고 당신을 놓아주었어요. 당신은 비틀거리며 가장 안쪽에 있는 어두운 방으로 가 겨우 몸을 가누었죠. 몸을 돌리려던 순간 여자가 당신의 가슴을 살짝 밀었고 당신은 그대로 침구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침대 위에 꽃잎이 흩날리며 퍼졌고 힘은 크지 않았지만 그 충격에 머리가 어지러웠죠. 달콤한 웃음소리와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간지러운 호칭으로
당신을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도련님? 자기야? 내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아? 그냥 이름을 불러줄까? 어때? 여자가 몸을 숙이고 당신의 뺨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그녀의 향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이 마치 폭포처럼 당신의 뺨을 스쳤죠. 등나무꽃 향기가 이렇게 달콤하고 진했던가요? 짙은 꽃향기를 맡은 당신은 속을 개워내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게 너무 이상했지만 당신은 몸부림칠 기운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 노미스인가 뭔가 하는데 국장이라며? 나쁜 놈들을 잡아들여 신문하는 일을 한다던데? 나쁜 놈을 잡아가는 게 일이라면 나 같은 요괴도 잡아가려나? 날 요괴 잡는 끈으로 묶은 다음 인간과 요괴는 서로 다르다고 나보고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며 괴롭히겠지? 그러고는 전부 백성을 위한 거라고 할 테고? 당신이 거의 본능적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보자 여자가 몸을 들썩이며 웃기 시작했어요. 순진하기도 해라. 모르겠나요? 아, 안타깝네요. 그럼 제가 대신 이야기해드리죠. 어둠 속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한 무언가가 당신의 목에 거칠게 입맞춤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마치 뱀처럼 조금씩 당신을 조여왔죠. 당신의 이성과 기력은 점점 빠져나갔고 불길이 온몸에 혈관을 타고 들어오기라도 한 듯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어요. 등나무꽃 향기가 당신의 사지에 스며들어 당신의 기관지, 오장육부, 혈액, 두뇌 안을 끊임없이 휘젓고 다녔어요. 당신의 모든 힘을 녹여 빼앗아갔죠. 당신은 몸이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눈앞은 하얗게 변했어요. 정신이 희미해졌고 마치 축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묻힌 듯 당신은 머나먼 시간의 강물 속으로 서서히 빠진 느낌이 들었어요. 요괴의 뜻대로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고 자극적인 장면까지 더해졌으니 이 기이한 이야기도 결국 끝을 맺은 셈이겠죠. 그렇다면 손님, 이제 손님 차례예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자, 얼른.
정신이 드세요? 국장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국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겨우 위험을 벗어나셨어요. 아직 몸이 덜 회복됐어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CCTV 확인한 결과 국장님과 어흥이가 접견실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혼수 상태에 빠졌고 깨어나지 못했어요.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여러 건강 지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했고요. 놓쳐서 죄송합니다. 당시 관리국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데 수감자 유구가 그 틈을 타 탈출했습니다. 국장님, 디스시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장님과 어흥뿐만 아니라 러스트리버 부근에서 38명이 혼수 상태에 빠져 비정상적으로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그중 대다수가 유구와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각기 다른 정도로 이 알 수 없는 변이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은 오직 국장님뿐입니다. 국장님, 상황이 위급합니다.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겠지만 저희에게는 국장님이 필요합니다. 갑화년, 갑화월, 호사국, 호상마을 화묘거리에 등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등나무에는 등나무꽃 선녀가 있다고 해요. 천년을 산 꽃 선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꽃이 필 무렵 선녀에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매년 화묘거리에서는 성대한 묘회를 열어 각지에서 온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맞이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천년 등나무에게 소원을 빌어 꽃선녀가 다음 해에 평안을 가져다 주길 기원하는 거죠.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재난의 시기에 어떻게 소원을 이루고 난세의 무릉도원 같은 게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묘회의 아름다운 경치 같은 건 그저 근거 없는 전설일 뿐이죠. 순박한 주민들도 사실은 전부 악령이에요. 이방인 방문객들을 속여 축제 속에 가두려는 거였죠. 그 꽃선녀, 천년 등나무는 선녀가 되지 못하면 요괴로 변해요. 불로 장생 혹은 신통한 힘을 얻기 위해 이방인 방문객을 등나무 여관으로 끌어들여 아름다운 여인과 애정 공세로 사람들의 길을 빨아들이죠.
이게 바로 이야기꾼의 새로운 이야기예요. 도원묘회.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당신은 유일하게 묘회에서 벗어나 책 속에서 깨어난 사람이니 당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나무 형태 변이에 영향을 받은 시민이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빈혈, 영양 부족 등 허약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은 국장님 뿐입니다. 국장님께서 확보하신 정보를 토대로 추측한 결과 새로운 변이체는 주로 정신적 공격을 통해 피해자의 의식을 동일한 몽환경에 가두고 이들의 원기를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FAC 최전방 부대가 각 지역에 진입해 방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괴물이 눈에 띄는 공격성을 보이거나 궤변체를 촉진시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영향을 받아 벌써 3명의 FAC 병사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 오염의 중심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위치를 서둘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류 중인 사안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그 안에 갇혀 있어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괴물은 그 시민들을 인질로 삼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FAC는 전력을 다해 방어를 강화하며 괴물의 확장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을 구할 방법을 찾거나 오염원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죠. 더 많은 단수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묘회에서 벗어나 책 속에서 깨어난 사람이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때요? 이야기꾼 유구에 관한 자료입니다. 능력이 강하긴 해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처음입니다. 뱅앤팀은 이미 관리국에 와서 그녀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방 대륙 측에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도원 묘에 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유구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야기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선생님, 한번 듣고 가세요. 아니, 그냥 가세요.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거든요. 도저히 연주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낮부터 밤까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불러드릴게요. 아, 단골 손님이었구나. 그럼 단골 할인을 해줘야지.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잡아당기지 마. 나 앉아. 여기가 얼마나 멋진데. 내가 자긴 언제 잤다고. 묘해. 좋아. 동방대륙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요괴들이 연주를 들으러 와줬어. 씀씀이가 후하더라고. 근데 몇 곡 연주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나 평소에는 아니란데.
스크립터? 아이,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여기저기 찾아다니느라 피곤하네. 눈이 저절로 감겨. 뭐 하는 거야? 내 친구 괴롭히지 마. 새로 사귄 친구란 말이야. 나 기다리는 동안 계속 나랑 같이 있어줬단 말이야. 괴롭히지 마. 저를 찾고 있었던 거군요. 역시 제멋대로인 주인공이네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 꽃 무더기 속에서 진실을 얼마만큼 찾을 수 있을지 말이에요. 당신이 노력할수록 이야기는 더 다채로워질 거예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날 공덕 너무 욕심을 부려서 헛수고 다행히. 약을 드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침도 아직 그대로 꽂혀 있고요. 시주님의 몸을 위해서라도 안정을 취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저예요. 저는 무환자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람을 구하고 공덕을 쌓는 동방대륙의 떠돌이 의사일 뿐이에요. 요괴를 물리치거나 마귀를 쫓는 건 못해요.
당신을 보는데 먹구름처럼 어두운 기운에 휘감겨 있고 혈기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 해서 경고한 거죠. 그때 바로 되돌아갔다면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려서 원기가 흩어졌어요. 그래서 애를 좀 먹었죠. 수십 가지 재료로 탕약을 짓고 혈자리에 침을 놓아 겨우 당신의 의식을 되돌릴 수 있었죠. 그래도 교훈을 얻으셨을 거예요. 시주님의 몸이 이곳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아셨겠죠? 그러니까 계속 버텨도 소용없어요. 얼른 이 말썽 많은 곳에서 떠나도록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 묘회는 기괴하고 예측이 불가해요. 몸도 성치 않은데 어떻게 할 셈이죠? 그러다 또다시 쓰러질지도 몰라요.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인간의 원기는 마시고 나서 다시 부으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탕약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회복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통과 해로움도 따를 테고요. 시간 낭비에 고생만 하는 어리석은 방법이죠. 뭘 모르면 겁이 없다더니. 좋아요. 고집불통에 겁없는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공덕을 좀 쌓을 수 있죠. 당연하죠.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환자는 옆에서 지켜봐야 해요. 제 발로 찾아온 공덕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죠. 그리고